투자의 시작은 부동산 사무소에 방문하는 거죠. 자, 부동산 고르기.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사무소를 가야 합니다.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부동산 사무소의 주 목적은 거래 성사를 통한 중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사장님은 이 집의 좋은 점도 얘기해주고 단점도 얘기해주고 현재 부동산 상황이나 미래가치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브리핑 해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정말 거래 성사만을 목적으로 해서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무언가 예정에 있는 것도 당장 될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던 부동산 사장님도 경기가 안 좋고 거래가 없고 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다. 어딜 가나 사람 잘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사무소 이용할 때 팁들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으로 가야 하느냐? 당연히 매물이 많은 부동산 가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보시면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어떤 집이든 간에 첫 투자로 첫 집을 보면 마음이 설레어서 계약을 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신발장에 거울이 있는 것만 봐도 내가 막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장 거울 보고 막 머리 만지고 이런 것들이 막 상상이 돼요. 도배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하네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됐다 이참에 내가 원하는 도배로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면은 많은 매물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A 아파트가 있는데 5층 매물이 5억에 내놨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판대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말하기를 1층에 인테리어가 잘 된 예쁜 집이 있는데 요건 1층이라서 4억 5천이다. 인테리어를 5천만 원씩이나 발라놨고 샤시도 다 한샘으로 해놨기 때문에 원래 5억도 넘는 건데 1층이라서 굉장히 싸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매물이 이거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가봤더니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실크지 도배를 해놨고 한샘 붙박이장에 샤시도 한샘이고 보일러도 촘촘히 더 깔았다고 해요. 부동산 사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매물이 딱 한 개 있는 부동산에 들어와서 하나의 매물만 받기 때문에 첫 집에 반해서 계약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방문한 부동산이 마침 매물이 많은 부동산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A 아파트에 다른 부동산에 갔는데 여기는 매물이 많은 부동산입니다. 5층에 5억짜리 매물도 아까 부동산에선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매물인 거예요. 그리고 1층에 4억 5천짜리 매물도 가지고 있고 1층에 인테리어가 좀 안 좋은 4억 2천짜리 매물도 가지고 있고 8층에 기가 막히게 수리가 잘 된 5억 5천짜리 2층에 상태가 정말로 안 좋은 4억 3천짜리.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이 잡으려고 손님한테 말 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당장 산대니까 6층에 초급매물 4억 2천짜리 매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랑 다양하게 매물을 보고 초급매물도 물건을 볼 수 있는 거랑 하늘 땅 차이죠. 그래서 애초에 부동산을 고를 때 매물이 많은 부동산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물이 많은 부동산을 찾는 방법. 매물이 많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올린 곳을 보면 되겠죠.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왔고요. PC 버전, 모바일 버전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왕이면 지도를 넓게 볼 수 있는 PC 버전으로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화면 우측을 보면 요 단지라고 써 있는 것은 매물을 보는 것이니까 일단 체크 해제하고 등록된 부동산은 요 중개사라고 써 있는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지역에 부동산들이 나타나요. 지도를 확대하면 하나씩 떨어져 있는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개 부동산들이 뭉쳐있는 곳들도 있죠. 그냥 부동산을 클릭해보면 화면 좌측에 봤을 때 이쪽을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올려놓은 게 매매 전세는 없고 월세만 3건 있죠. 상가들이고요. 이 부동산은 상가 월세를 위주로 하고 매물을 많이 올려놓진 않은 거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조금 아래쪽에 다른 부동산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해보면 매매 4건, 전세 15건, 월세 9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게 많은 건지 작은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또 다른 부동산 클릭해볼게요. 매물 올려놓은 게 없고 이 부동산은 매매 6개, 전세 13개, 월세 3개. 조금 더 매물을 많이 올려놓은 것 같죠? 하나씩 다 클릭해보겠습니다.
매매 9개, 전세 23개, 매매 13개, 전세 월세, 매물을 좀 많이 올려놨네요. 요 부동산을 일단 체크해놓고 같은 지역의 다른 부동산도, 자, 여기는 매매 21, 전세 41개, 아주 매물도 많고 활성화된 곳으로 보이죠. 매매 3건, 매매 7건, 올라온 매물이 없고 매매 7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부동산들은 네이버에 매매 물건을 한 10개 이상 올려놓은 곳이 좀 활성화된 곳이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들이 많이 뭉쳐있는 곳을 보면 좋습니다. 다시 네이버 부동산 화면으로 와볼게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요 정도 확대했을 때 오른쪽 아래 지도 범위에 보시면 요만큼이 50m입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위쪽에 다시 표시해 볼게요. 한 요 정도가 50m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화면에서 봤을 때 뭔가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부동산 이름이 마음에 들어, 간판이 마음에 들어서 쓱 들어가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지도상에서 봤을 때 최소한 한 5개 정도 뭉쳐있는 곳, 많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는 8개 부동산이 뭉쳐있죠? 거리뷰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하나의 상가에 여기 부동산 하나, 2개, 3개, 4개, 5개, 코너 돌아서 6개, 7개, 이 건물에만 7개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런 곳으로 가야 하나라도 매물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팔아달라고 내놓는 경우에는 요 단지라든가 요 옆에 단지라든가 이 건물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겠죠. 같은 건물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끼리는 일단 서로 친하고 밥도 같이 먹고 계약을 하면은 서로 축하도 해주고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얼굴 보면서 지냅니다.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거를 사고 싶어요 하면은 바로 뒤적뒤적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매물 있어 하고 전화하는 게 어디 멀리 부동산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옆집에 전화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옆집 부동산에 갔다 오면 그동안 손님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매물이 있던 없던, 아 맞다 그거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끼리도 서로 공생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이런 부동산 중에 한 곳을 가는 게 좋겠죠. 하나라도 매물을 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부동산보다는 5개가 뭉친 곳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도 혼자 있는 거보다는 8개가 뭉쳐 있는 곳, 조금 더 볼까요? 이걸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에 가면은 급매물, 보물 같은 매물을 나한테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보려고 갔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5개가 뭉쳐있는 건물로, 이 아파트를 보러 갔다. 혼자 있는 부동산보다는 4개, 3개 뭉쳐있는 곳으로 가셔야 하나라도 매물을 더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라든가 상가 같은 거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같은 상가 건물에서 어느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코너 자리에 있는 곳, 상가 전면 다들 한 칸을 쓰는데 2칸을 쓰고 있는 곳, 사장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을 두고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건물의 코너 자리라는 것은 일단 권리금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영업 능력도 뛰어나고 운영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물건 확보가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넓은 사무실을 쓴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고요. 직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단지를 보려고 부동산이 뭉쳐있는 건물을 찾았다. 자, 어느 집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집에 매물이 가장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코너에 있는 이 부동산, 그리고 저 끝에 쪽에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코너에 부동산이 있죠. 이렇게 2개 정도 먼저 들려보면 되겠죠. 권리금이 붙어도 가운데 낀 거보다 더 비쌀 거고, 팔려는 손님도 사려는 손님도 방문 빈도가 더 높을 게 뻔하죠. 간판만 봐도 사이에 낀 곳은 이렇게 전면 하나인데 모서리에 낀 곳은 전면 하나, 모서리 광고, 사이드, 분명히 활성화가 더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초보분들은 요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들어가느냐? 이름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에 들어가요. 대박 부동산, 돈나무 부동산, 행운 부동산, 이런 데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서 행동 요령. 자, 이제 부동산 사무소를 결정했으면 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되죠. 여기서 내가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끌고 나가지 못하면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래저래 끌려다니다가 정말 딱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계약을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고 나서 후회가 돼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의 결과는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약 자체가 어느 정도 흡족스러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투자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동산 사무소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사장님 아우 추워 커피 한 잔 주세요 라던가 뭐 요즘에 좀 분위기 좀 어때요 이러면서 약간 껄렁껄렁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 최악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살 것 같은 사람이거나 까다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괜히 시간만 뺏고 집 보여주느라고 힘만 들고 거래는 안 돼서 실속이 없다는 말이죠. 정말 최악의 멘트는 지금 살 거는 아닌데 요겁니다. 은근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멘트를 듣는 순간 부동산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귀찮아. 적당히 응대 좀 해주다가 돌려보내야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산대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매물도 보여주고 현장도 보여주고 아껴뒀던 급매물도 꺼내놓고 하려면 어떤 멘트를 하면 좋을까요? 자, 두 번째, 바로 살 것 같은 멘트를 많이 날리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싸면 살 건데요. 이 멘트 어떤가요? 부동산에 들어가서 저 투자자입니다.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요. 싸면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산대잖아요. 산대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싸면 산다고 했죠. 반대로 비싸면 안 산다는 거예요. 애초에 호구 하나 걸려라 시세보다 비싼 매물은 보여주지도 않겠죠. 아무리 사전 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갔어도 부동산 사장님만큼 시세에 민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기준, 싼 것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1차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제가 실제 부동산에 갔을 때 하는 톤으로 그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투자자인데 네이버로 몇 군데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근데 사장님네가 물건도 제일 많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싸면 살게요. 사장님 좋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자, 요런 멘트 확실히 살 건데 비싼 건 아니고 시세에 맞는 거 또는 시세보다 싼 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뉘앙스 아주 좋죠. 또 좋은 멘트, 돈이 있어요. 부동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이 없는데 부동산 사무소에 오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정말 많습니다. 분위기만 보고 정보를 전달하려는 부동산 유튜버나 블로거 같은 사람들,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살려는 척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 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의 적극적인 브리핑을 받아보려면 돈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사실 가장 최고입니다. 제가 또 실제 방문했을 때 하는 멘트 그대로 한번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에 구로에 있는 아파트 전세 한 2억 정도 올려가지고 지금 2억 조금 넘게까지 총알이 있는데 갭투자 보고 있거든요. 로얄동 로얄층으로 그 가격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은 이미 매매 전세 갭에 대한 게 머릿속에 빠삭히 있기 때문에 어떤 집 보여줘야겠다 계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돈이 있다잖아요. 나 돈 있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걸로 해서 현금 쥐고 있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투자를 할 거다.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메리트 있는 매물을 나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 내서 부동산 가는데 적당히 설명 듣고 나오실래요? 아니면 설명도 듣고 현장도 가보고 흥정도 해보고 바로 살 것 같이 잘 분위기를 이끌어서 급급매 매물도 브리핑 받아보고,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최대한 적극적인 브리핑을 받고 와야 합니다. 부동산 임장 333 법칙, 부동산 임장 333 법칙이 있습니다. 임장은 현장에 임하다라는 말로 현장 답사를 말합니다. 앞으로 임장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임장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섣부른 계약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333 법칙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이 법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첫 번째, 현장에 3번은 가라. 어떤 지역에 임장을 왔습니다. 여러가지 필터링을 했겠죠. 세대수도 보고 매매가 전세가 갭도 확인해보고 학교랑 가까운지도 확인해보고, 자,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아파트를 콕 집어서 임장을 왔습니다. 아파트도 구경하고 집도 한 2개, 3개 봤어요. 제가 알려준 대로 코너에 있는 부동산도 2군데 들렸습니다. 자, 이러고 집에 와서 떨리고 흥분되는 마음에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딱 한 번 가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2번째 가면은 생각지 못한 게 2개 더 보입니다. 3번째 가면은 생각지 못한 게 3개 또 더 보여요. 4번, 5번, 아니 이곳에 한 2년 살아보면 더 잘 보이겠죠? 처음 갔을 때는 요 단지 내부만 봤는데 2번째 갔을 때는 단지 주변도 둘러보게 됩니다. 단지 내부는 저번에 봤으니까. 그러면서 마트와의 거리도 알게 되고 초등학교 정문도 가보게 되면서 학교랑 가까운 동도 파악을 하게 되고 역까지 한번 걸어와 보면서 아, 중간에 공원이 있구나, 호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도 들리면서 다른 집도 볼 수가 있겠죠. 3번째 가게 되면 눈이 더 넓어집니다. 처음 본 그 아파트 단지에 내가 꽂혔었는데 옆에 단지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 밑에 있는 단지는 역사랑 더 가깝네요.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전원주택 단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넓게 본 후 처음 본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넓게 보게 되면서 더 좋은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공부하고 현장에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공부하고 현장에 갑니다. 그런데 이건 제 경험에서 그냥 나오는 거니까 제 말에 반드시 따라주세요. 현장에 3번은 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연달아서도 상관없고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2번째, 3개의 부동산에 들려라. 임장을 갔을 때는 그날 하루에 최소한 3개의 부동산에 들리세요. 토지 투자같이 현장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하루에 한 군데 부동산만 들려도 반나절 이상이 다 지나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루에 3개 부동산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매물을 보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하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예시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가볼까요?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중개사 클릭했죠. 자, 내가 이 아파트 현장에 갔다. 3개의 부동산을 들리라고 했죠.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이 뭉쳐있는 곳, 요 단지 내에 4개가 뭉쳐있네요. 아파트 상가 같아요. 확대해서 보면 요 건물에만 4개가 있죠. 자, 거리 뷰를 한번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상가 건물인데 부동산들이 몇 개 보입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자, 어디로 가라고요? 코너에 있는 부동산 먼저 갑니다. 다들 잘 아시네요. 브리핑도 듣고 현장도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쪽 코너 부동산 가려고 했는데 끝집이 부동산이 아니네요. 통통이 냉설기 이거 못 파는 거죠? 신기한 게 있네요. 네, 그럴 때는 적당한 곳에 한번 더 들려봅니다. 저라면 김밥과 빵집 사이에 있는 부동산보다는 둘이 붙어있는 부동산 중에 한 집을 갈 것 같아요.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왕이면은 코너 가까운 쪽 부동산을 들릴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결정하는지 알겠죠? 이도저도 잘 모르겠으면 내가 여기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팔 거다. 어느 자리가 커피 잘 팔릴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상가 부동산 2개를 봤는데 3개 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이 아파트 상가 부동산은 이 아파트의 장점을 얘기할까요? 단점을 얘기할까요? 부동산 사무소는 거래 성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어디일까요? 그 옆에 부동산? 아니면 그 옆에 부동산? 아니죠. 이것들 모두 열심히 이 아파트 중개를 하는 부동산들이잖아요. 약간 감이 오셨죠? 마지막 한 군데 부동산은 이 단지보다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 그리고 한 블록 정도 옆에 쪽. 내가 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라면은 지하철에서 더 먼 쪽 방향으로 한 블록 뒤쪽에 있는 여기 부동산을 들릴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 주공 3단지 퇴계 1차 아파트를 매매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소월 아파트가 금매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들려봤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이쪽 아파트들 거래를 주로 하실 테니까 이쪽의 장점을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봤던 진짜로 내가 맘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단점도 또 얘기해 주시겠죠. 때에 따라서는 막 악평을 퍼붓는 사장님도 계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있는 그대로
장단점을 다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곳의 단점을 들으려고 옆 동네 부동산을 들렸는데 그쪽에 내가 몰랐던 특이점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는 단지 부동산뿐 아니라 옆 동네 단지 부동산에 들려서 내가 보고 있는 단지의 부동산도 물어봐라. 이게 포인트죠. 현장에 가서 2개 부동산 들리고 나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이야기해요. 아이 집에 가자. 그런데 그거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 동네 부동산 꼭 한 번 더 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매물 3개는 보고 와라. 나는 그 이상 10개 20개 보고 올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잖아요. 부동산 한 군데 가서 처음 본 그 매물을 계약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지금 내가 안 사면 바로 팔리나요? 부동산이라는 게 최소한 몇 억은 가는 것이라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지금 안 사면 뺏기고 막 이 정도의 긴박한 상황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매물 최소한 3개는 보고 와라를 머릿속에 확실히 딱 각인시키고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정말 말주변이 좋고 베테랑 부동산 사장님의 경우는 정말 영업을 잘 하십니다. 저도 기획부동산이나 소위 말하는 선수 부동산 사장님 만나면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땅땅 무슨 땅 운영자도 부동산 컨설턴트도 현장에서 막 설명 듣다 보면 야 이거 진짜 좋네 이러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최소한 3개는 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 아파트 매물 이거 하나 남았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 가서 또 물어보고 하면서 보면 되잖아요. 몇 개 동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지는 아무리 못해도 3개 이상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동으로 이루어진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이 뭐 진짜 없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추천하지는 않으니까 고민할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살 때 체크리스트 수업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장을 갔을 때 뭔가 내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땅땅 무슨 땅이 알려준 333 법칙이 있지 이거는 일단 지키자 이렇게 머릿속에 333을 콕 박아놓고 임장을 가세요. 지금이 상승장일까 하락장일까? 투자에 앞서서 지금이 부동산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먼저 감을 잡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이 막 오르는 상승장, 매도자, 파는 사람,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계약하는 현장에서도 가격을 막 올리기도 하고 판다고 해서 갔는데 다시 안 판다고 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에요. 이럴 땐 매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신고가를 찍더라도 남들한테 뺏기지 말고 빠르게 계약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 저 부동산은 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걸 사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도 손해입니다. 투자 경험 많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락장은 사는 사람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내가 볼 수 있는 매물들도 많고 로얄동 로얄층의 실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데도 거기서 또 한번 흥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이럴 땐 빠르게 살 필요가 없고 마음에는 드는데 가격이 좀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흥정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혹시 좀 더 떨어지더라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수익권에 들어오는 정도는 되겠다 까지 흥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고요. 2022년부터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언론의 보도 자료나 매물 증감을 나타내는 어플 같은 데서 1차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PC에서 보는 걸 추천드려요. 상단 더보기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매물 증감이라고 된 곳이 있죠. 매물 증감 클릭해 보겠습니다. 7일 전 정도를 선택해서 최근 분위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전세 월세는 해제하고 매매만을 좀 남겨 놓을게요. 서울을 체크해보고 시군구에서 쭉 보면은 최근에 매물이 줄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늘어난 곳도 있고 그렇죠. 25개 구까지 나타났는데 한 7위, 8위까지는 매물이 줄고 있고 나머지는 좀 늘고 있고 시도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약간 증감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우리 동네를 보겠다. 우리 동네가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다. 매물이 줄고 있는 모습이고 뭐 도남동이다. 그런 매물이 늘고 있는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짧게 2일 전으로 해서 정부 정책도 자주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7일로도 보고 2일로도 보고 다시 서울 시군구 보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쭉쭉쭉 내려와서 자, 요 밑에 25위까지 전부 매물이 줄고 있죠.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 2일 전 시도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저번 주보단 이번 주에 매물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매물 증감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알 수는 있죠. 그런데 현장이 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실거래가입니다. 어쨌든 파는 사람 매물을 받아주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가격이 움직입니다. 자, 이거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고요. 마찬가지로 PC,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실거래 가격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곳이고, 아무 아파트나 실거래를 보는 건 의미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실거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왼쪽 위에 메뉴를 보면은 여기 화살표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실시간으로 현재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가 순위별로 나타나죠.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 아파트는 조금 제외하고 헬리오시티 현재 1506명이 보고 있어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죠.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빠졌었는데, 가격이 빠진 채로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호가는 내려갑니다. 여기서 호가는 파는 사람이 얼마에 팔겠다라고 부르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거래랑 호가는 다른 거예요. 아래로 쭉 내려와서 보면, 자, 4월 달에 거래 2건, 5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5건, 6월 달에 1건 거래 있었어요. 7월 달에 2건, 8월 달에 1건, 9월 달에 1건. 그런데 10월 달에 하나, 둘, 셋, 4건, 11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건, 12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5건인데 아직 12월 실거래 신고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10월, 11월만 봐도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죠. 이 말은 곧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호가대로 실거래가가 체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도 돼요. 흥정을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번엔 네이버 부동산에 와서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는 가격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시고, 실거래가는 호갱노노에서 보면 되겠죠. 물론 네이버 부동산도 실거래가 나타나긴 하는데 호갱노노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자, 같은 평형을 봐야 하니까 아까 호갱노노에서 33평형을 봤죠. 국민평형이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33평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호가 자체가 18억대, 18억 5천, 18억, 이거는 로얄인가요? 22억대도 있네요. 18억 5천, 21억, 19억, 아까 12월에 실거래 봤던 16억, 17억대, 근데 호가는 18억대, 19억대까지 올라갔죠. 이것만 봐도 11월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잘하면 12월에 가격 오르고 호가도 오르겠는데,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잖아요. 실거래가는 매매 후 한 달 안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거래를 좀 늦게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갱노노만 보고 앞으로의 분위기를 파악할 게 아니고, 실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장님 뭐 거래된 거 있어요? 매물 나온 거 있어요? 계속 물어보면서 실거래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당장 거래할 게 아닌데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거래 소식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손품, 발품, 그리고 내 시간을 많이 써야지 분위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현장 답사전 최대한 정보 수집하고 가기, 임장하러 가기 전에 리뷰 보기. 과거에는 임장을 가기 전에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가 대표적이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곤 했어요. 몇 년 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김포에 투자한다 하면 김포 맘 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등업을 위한 절차를 해야 돼요. 방문수, 게시글 수 이런 걸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과 답변을 받아요. 왜냐면 지역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진 않거든요. 싸냐 비싸냐, 층간소음이 어떠냐, 지하철까지 걸어갈 만하냐, 막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별도의 답변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본다 한들 작으면은 좋은 거 위주로 얘기할 테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면은 나쁜 거 위주로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너무 편하죠. 호갱노노 사이트에 리뷰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내용의 리뷰가 집중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갱노노 들어왔고요. 잠깐 제 자랑 좀 해보면 호갱노노 공식 블로그에서 저의 출간도서 집 살라고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줬습니다. 호갱노노 데이터를 실제로 많이 사용했고 책 내용에 대한 검수도 많이 해주셨어요. 도서 집 살라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어떤 리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를 내가 한번 보겠다. 여의도가 어떤 곳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좀 확대해 봅니다. 이 정도 비율로 봤을 때 아파트마다 몇 명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아파트를 클릭합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요 왼쪽 화면에 세대수, 연식, 실거래 등 여러가지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요 위쪽에 숫자 있는 거 있죠? 말풍선, 이거 리뷰입니다. 클릭해보면 너무너무 추워요. 이 아파트가 춥나? 근데 누구는 덥다고 하고 향이나 보일러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의도 칼바람이 유명하죠. 여의도는 좀 겨울에 춥나 보구나 약간 이런 거. 밑에 또 누가 칼바람, 대충 감을 잡아 보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없다고도 하고 중간층은 따뜻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추운 집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여름에 임장을 가더라도 이 아파트는 집이 추운가 안 추운가 좀 물어는 봐야겠다, 체크해 봐야겠다 이런 거 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신축 아파트 때문에 몇 동은 일조권이 침해를 받는다. 이거는 되게 꿀 정보죠. 관리비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기랑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지 지분이 좋다, 조합 설립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 몇 개만 봐도 정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죠. 이거를 그냥 보고 그 자리에서 끝내면 안 되고 이런 리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임장 갔을 때 체크할 리스트를 적어가세요. 저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영등포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임장 체크리스트. 첫 번째, 추운 집인가? 이 체크리스트 누가 볼 거죠? 부동산 사장님이 보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기 편하게 그냥 쓰면 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써요. 추운 집인가? 벽 만져보기. 벽 자체가 차가워서 한기가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 있습니다. 탑층이나 끝집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주차 지옥이다 이런 리뷰를 봤으면은 저녁 9시에 주차장 상태 체크. 이거를 적고 가면은 기다려서라도 저녁 9시까지 있다 오는데 생각만 하고 가면은 이거 안 하고 그냥 옵니다. 구축 아파트가 다 주차장 빡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를 잘 놔야 돼요. 근데 임차인들도 호갱노노 리뷰를 보기 때문에 실거주 시 불편함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너무 꼼꼼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추운 집 체크하다가 갑자기 주차 얘기로 넘어왔네요. 요거 2번으로 하고 층간소음이 심하다 이런 리뷰가 있었다고 예시를 그냥 들어보면 윗집 소음은 없는지 질문하기. 직설적이죠. 나만 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요. 저는 살고 있는 사람이 집 주인이던 임차인이던 일단 물어봅니다. 근데 누가 더 솔직히 말해줄까요? 임차인이 더 솔직히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질문 전에 현 거주자가 임차인인지 부동산 사장님에게 미리 물어봅니다. 집 보러 가면서 슬쩍 물어보면 돼요. 주인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윗집 소음 없어요? 대단한 거를 기대하셨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음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살지도 않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집이라고 하면 한 번도 발자국 소리 한 번 난 적도 없어요. 사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층간소음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살인사건도 나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호갱노노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잠실 쪽에 내가 임장을 갈 거다. 200 몇 명, 100 몇 명 보는 집들이 있는데 467명 보는 곳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리뷰가 1000개 넘게 있네요. 한번 볼게요. 지금 호갱노노 리뷰 보는 것이 임장 가기 전에 체크할 것들 파악하는 연습차 보는 거예요. 어떤 동이 좋은 쪽 동인가? 구축 아파트라서 녹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 있죠. 오래됐지만 위치는 최고다. 오래돼서 불편한 점이 이래저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주차, 냉난방, 엘리베이터, 화장실, 소음, 지저분함 이런 거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라 실생활 불편함을 체크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한강이 가까워서 살기 좋다.
실제로 한강으로 나가는 코스를 좀 봐야겠다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겠죠. 편의시설이 좋다. 집 자체는 낡았는데 입지가 괜찮구나. 학교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뭐 재건축 기대가 된다. 겨울에 춥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 리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단지만 보다 보니까 에이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도권 쪽으로도 좀 나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김포 쪽 장기역 있는 쪽을 내가 임장을 갈 거다. 이렇게 보면은 18명, 28명, 48명 보는 곳 있죠? 자, 클릭해봅니다. 지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하철역이랑 그래도 가까운 단지예요. 리뷰를 한번 보면 오래된 아파트인데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단지 내 테니스장. 이런 거 꿀정보죠. 매매가랑 전세가 갭이 왜 이렇게 크냐? 갭이 크면은 투자자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임장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어떤 부동산에 들려야 되는지는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GTX 수혜를 입는다. 정남향이라 좋다. 지도에서 보니까 거의 모든 동이 정남향을 향하고 있고 이쪽 동만 약간 남서향 쪽인데 이거 되게 꿀정보죠. 특히 전세 맞춰야 되는 거 세입자를 드려야 될 때는 진짜로 정남쪽을 향하고 있는 요 끝에 쪽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이랑 연결이 안 돼 있다. 여기 또 꿀정보가 있죠. 208동 측면에 벽을 헐고 통로를 낼 예정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통로를 낸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랑 바로 붙인다. 208동 매물 봐야겠는데요? 이런 거 임장 전에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행신을 보러 간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찜해놓은 단지의 리뷰도 보고 이 전체 지역에서 리뷰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면은 이 지역의 특징도 알아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것을 호갱노노 리뷰에서 최대한 미리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임장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풀버전 강의를 볼 수 있는 땅땅 무슨 땅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